안녕하세요. 시골 전부입니다. 오늘은 현충일 휴일이라서 입력하면서 이렇게 결과를 한 두세 개씩 이렇게 같이 묶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는 제가 개표기 조작에 의한 영향까지를 포함해서 사전 선거인 수에서 부풀려진 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동시에 지금 분석을 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꺼번에 담아서 몇 개씩 한 대여섯 개씩 한꺼번에 지역을 묶어서 하기가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서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두세 개, 가불병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잘게 잘라서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강서구 갑을병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내용을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강서구 갑 같은 경우에는 개표기 조작에서 개표기 조작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쪽의 강선우 후보가 수개표로 재확인에 의해서 수개표로 한 수개표 득표율에 비해서 기계 득표율이 당일은 8.6, 관내는 2.3, 관외는 4.1 이렇게 총 5.5%를 더 기계 득표율이 더 높고요. 그렇게 해서 원래는 58대 38, 59대 39 정도로 승부가 갈렸었는데, 그 개표기 조작 결과만을 반영을 하면 53대 44 정도로 격차가 줄어듭니다. 요 과정은 요거 이제 결과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전 선거 같은 경우는 18,800표, 관내 14,000, 관외 4,400, 국외 부재자 267 이렇게 조작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가 돼서 18,821, 무려 52%나 사전선거인수 전체의 52%나 되는 숫자를 부풀렸어요. 사전선거인수에서. 그래서 그거를 빼고 계산해 보면 실제 득표율은 오히려 국민의힘 구상찬 후보가 53대 43 정도로 이긴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좀 이따가 결과 보고 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서을을 보겠습니다. 강서을은 관내 득표율은 기계보다 조금 덜 나온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6.5%가 기계 득표율이 더 높습니다. 민주당이 수개표로 한 득표율보다 기계 득표율이 6.5%가 더 높고, 사전선거에서 이 서울은 다 이래요. 서울은 이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를 40% 50%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56%가 최고인 것 같긴 한데, 하여간 19,590표를 사전선거인 수에서 부풀렸습니다. 56%면 2명 중에 1명 이상으로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원래는 63,600대 52,300 이렇게 해서 55대 45 정도로 진성준 후보가 이기는 걸로 결과가 나왔는데, 개표기 조작 결과를 배제하고 봤을 때는 그것만 봐도 오히려 박민식 후보가 이긴 걸로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관내 국외 부재자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를 통해서 이제 부풀리기 한 숫자를 쏙 뺀 상태로 보게 되면, 이거 보세요. 39대 61로 이긴 거야. 이거 이제 보면서 우리가 열받고 이런 감정은 오히려 좀 자제하고 냉정하게 봅시다. 이게 쭉 전부가 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강서구 병을 보겠습니다. 강서구 병은 여기는 당일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게 해서 총 기계가 사람보다
사람 득표율보다 더 높게 득표를 기계에서 더 높게 득표한 비율이 4.4%. 그리고 관내 깜짝이야. 67%를 부풀렸네요. 요거는 요 강서구 병에서 자 조금 줄여서 우선 하여간 그 59대 41로 한정희 후보가 민주당이 이겼다고 처음 선관위에서 발표는 했지만 여기 아까 4.4%를 기계 득표율이 더 높게 나왔는 거를 수개표율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53대 47로 격차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67%를 사전선거에다 집어쳐 넣었으니까 당연히 그걸 빼고 나면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이 사전선거인수 부풀려졌다는 걸 빼고 나면 40대 60으로 뒤집어졌네요. 이게 워낙 67%나 조작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여기서 따로 보고 가야겠네요. 자, 수개표로 해서 당선됐다. 수개표로 해서 득표율을 적용해서 다시 추계한 그 득표 수를 가지고 요 비율만 보게 되면 국힘당이 당일에서는 거의 30대 20, 한 50% 가까이를 이긴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관내 득표수는 어떻게 반대로 여기는 더블이야, 더블. 13,000인데 26,000. 그러면 거의 더블 이상, 더블 가까이 수가 부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 박사님이 하던 대로 하면은 요 비율대로 이것도 나와야 정상인데, 그죠? 이 비율대로 하면은 이게 13,000에 3분의 2니까 그게 이 숫자인 거예요. 그죠? 9,318이 맞는데 여기에 17,000표가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17,497표가. 그래서 지금 갑을병 다 살펴보면 갑을병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갑을도 뒤집어지고 병도 뒤집어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집계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궁금하긴 하지만 그건 나와 봐야 아는 문제인 거고요. 하여간 대략 한 170석 이상 국힘당이 나오지 않았겠나. 지금 저기 전라도 쪽은 전혀 안 해봤으니까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쭉 관심을 모아 갑시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계산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서구 갑 보시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의 핵심은 이겁니다. 개표 상황표라는 거를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기계 득표율하고 사람 손을 거친 득표율하고를 구분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거를 요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은 거니까, 자, 요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개표 결과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에서 분류된 득표수하고 또 사람이 다시 재개표한 득표수. 요 사람이 했다는 거는 기계에서 분류를 못해서 그거를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분류한 그 결과. 요거를 저는 일일이 입력을 해서 나누어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760대 590 정도로 여기가 훨씬 민주당이 높은데 수개표 연구에는 이게 또 오히려 더 높게 나와요. 이게 제가 일부러 이걸 고른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지역구나 툭 하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거의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요 숫자 769,598은 어디에 나오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에서 봤던 요 숫자인 겁니다. 화곡 1동 2투표소 769,598 강선우 구상찬 769,598. 이 숫자만 봐가지고는 이게 기계로
기계로 분류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사람이 재분류해서 나온 건지 그거는 지금 모르는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개표기에 문제가 있다. 개표기에 분류되는 게 보면 뭐 엉망이었잖아요. 다시 재분류한 경우에는 이 숫자가 일치되게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계로 똑같은 용지를 넣어서 개표를 두 번 분류를 했는데 두 번 얘가 뭐 못 읽어내는 숫자는 당연히 틀리고요. 후보 간에 숫자 나눠지는 것도 이것도 다 다르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저는 이제 이 득표율은 못 믿겠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재검표를 했다고 하는 게 어떻게 재검표가 어느 포인트에서 재검표가 이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한테 한 분 전화 주신 분이 개수기를 쓴대요. 그 은행에서 지폐 쓸 때 쓰는 개수기를 여기서 쓰겠죠. 예? 여기서 쓰나? 여기서 쓰겠네. 여기서는 하여간 기계로 쭈루룩 돌려가지고 이제 상황표를 컴퓨터로 띡 출력해가지고 이제 그 투표용지랑 이 상황표를 심사집계부로 넘기면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재검표라고 우리가 이번에 기대했던 건 이건데 이거를 그러면 요 강선우 후보한테 집계된 요 759표가 100자씩 묶여져 가지고 뭐 7묶음 반, 여기는 5묶음, 한 6묶음 정도 이렇게 고무줄로 밴딩 해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다시 1번으로 갔는지를 확인하는 게 사실은 재검표인데 그 작업은 거의 안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뚜루룩 숫자로, 네? 개수기를 지금 저한테 전화 주셨던 분이 참관했을 때는 뭐 집회 개수기를 썼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걸 사람 육안으로 일일이 다 보고 서가지고 1번만 여기에 카운팅이 됐는지 2번 뭐 카운팅이 됐는지를 확인을 최소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기계 득표율은 못 믿겠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직접 개수한 득표율 10대 11. 이건 뭐 한 투표소만 놓고 보니까 10대 11인데 이거를 쭉 이게 어디 강북구 강서구 갑이었죠. 쭉 합해 보면 뭐 상당히 말이 됩니다. 지금 기계에서 분류한 거는 10만 7천. 사람이 재분류한 그 투표지는 2,300. 그러면 대략 한 2.3%, 2.2 얼마 요 정도 퍼센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득표율을 구한다는 거는 나름 이게 수치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득표수를 기준으로 해서 득표율을 계산하고 요 총 득표수라는 게 요 위에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기계랑 사람 합친 거. 요거 두 개를 합치면 55,552가 나오죠. 요 총 득표수를 갖다가 기계 무시하고 사람이 분류한 그 득표율을 여기다가 곱하기를 해서 숫자를 계산해내는 겁니다. 이 거소선상이랑 구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전제가 수개표를 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는 개표기에 의해서 뭐가 조작이 일어났다는 건 일단 그 가능성은 배제를 하고 그냥 숫자를 끌어온 겁니다. 개표 결과표에서. 그래서 요 숫자가 나와서 요거랑 일단 비교를 해보는 거죠. 개표기에서 뭔가 조작이 일어나서 결과가 발표됐는데 그 개표기 조작 영향을 빼고 사람 손으로 분류한 그 득표율만 가지고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온다. 줄어든다. 격차가.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공 박사님이 했던 내용,
주로 해오셨던 내용이 관외 국외 구제자, 여기 뭐 거기는 거수 손상도 다루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 세 가지 숫자에서 거수 손상은 왜 안 다루었냐면, 이거는 제도적으로 이제 뭐 배를 탄다든지 특별히 그 자기가 이제 투표를 못할 상황, 예?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해야겠다 해서,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고 거주하는 장소에서 투표를 해야겠다 해서 특별히 신고를 한다 그러나, 신청을 해서 허가가 되면 이제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뭐 우편 과정에서 뭐가 조작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숫자는 조작이 없었다고 보고, 관내, 관외, 국외 요 비율로 본 겁니다. 그 지금 공 박사님이 하신 작업은 당일 득표율이 사전선거 득표율이랑 당일 투표 득표율이랑 같을 거라는 전제로 해서, 그 같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뭔가 특별하게 확 높게 나오는 거, 여기 보세요. 당일 득표, 여기는 그나마 당일 득표가 기계로 통과한 것만 기준으로 보면 28대 24. 근데 그러면 요거 한 10% 정도, 20% 정도 더 높은 게 나왔는데, 여기 관내 득표수는 보면 2배가 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공 박사님 기준으로 하면 요 비율대로 나와야 정상인데, 예? 그러면 이게 12,000이면 여기는 한 14,000 정도가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역으로 계산을 해서 그 숫자가 부풀려진 수가 전부 민주당에 투입이 됐다, 그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개표기 조작까지가 포함이 된 투표 결과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면 부정확할 것 같아서, 여기 제가 아까 수개표로 적용했던 요 득표수 있죠. 요 득표수 비율대로 해서 요 당일 선거 기준이랑 같은 비율로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슷한 득표율이 나왔을 것이다고 가정해서 숫자를, 요 빨간 글자가 나온 거 외에는 다 요 위에 숫자를 그대로 끌어온 겁니다. 그죠? 24220, 29602. 그러니까 당일 득표율이 민심을 반영하는 진짜 숫자다, 그걸 전제로 해서 요 비율을 계산을, 요 비율만큼 여기에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대 24니까 13으로 하면은 11,000이 나온다. 여기도 관에도 요 비율을 적용하면, 그죠? 요거 나누기 요거 곱하기 요 숫자 하게 되면 3,961. 왜냐면 국민의힘 비율이랑 같을 거라는 전제로 계산을 하는 거가, 이건 추계인 거예요. 그래서 국외 부재자도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다 합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부풀려진 숫자를 빼버린 그 숫자로 계산을 하게 되면 52대 53대 43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 부풀려진 숫자는 뭐겠어요? 부풀려진 숫자라는 거는 이 25,441표를 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후보가 수개표로 했을 때 그나마 이만큼이 예상이 되지만, 여기에는 14,078표가 가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전선거인 수를 부풀려서 그 숫자를 구겨 넣었다는 얘기인 거죠. 뭐 대략 이해가 되시나요? 뭐 이거는 계속 하여간 어느 영상을 처음 보실지 모르니까 계속 설명은 뒤로 이렇게 따로 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결과가 전국적으로 취합이 되면 뭐 이 자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로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각각 지역구가 작업이 될 때마다 가급적이면 바로바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뭘 하나를 봤었는데 얼핏 생각하다가 금방 뭐였더라. 요거를 참
쇼츠로 만들어서 어제 그 제가 이때까지 한 50군데 45군데 가까이 그 먼저 영상으로 했던 거를 그 왜 쭉 요 공박사님 그 가정까지를 넣어서 추계하는 걸로 그 전체를 바꾸다 보니까 이 앞에 영상으로 만들어졌던 데는 요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가 안 들어간 것 같아서 그걸 쫙 그냥 하다 보니까 그 각각을 그냥 쇼츠로 해서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도 보고 뭐 관심을 갖겠다고 하는데, 저는 뭐 지금 당장 쇼츠를 굳이 따로 만드는 방법도 사실 몰라요. 만들 수 있다고 해도 굳이 그걸 만들어 올리게 되면 지금 이 뒤에 제가 설명드린 제가 어떤 그 근거로 해서 어떤 가정을 놓고, 예? 이런 가정을 쭉 설명을 해서 이걸 아는 분들이 보면 이렇게 됐구나 하고 이제 공감이 될 텐데, 다른 유튜버들이 그냥 결과, 예? 우리가 이런 뒤에서 이런 작업을 한 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딱 그 PPT 파일로 해가지고 눈에 띄게 그래프 하나 아니면 텍스트 한두 줄 이렇게 딱 넣은 걸로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실은 이게 증명된 숫자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런 데이터를 얻어냈으니 이거 도저히 못 믿겠다. 예? 선관위에서 발표한 거를 못 믿겠으니까 니네가 이런 가정을 보고 나서도 모르겠다 그러면 난 포기. 그렇지만 그 검찰이나 영장 판사가 봤을 때 이거 뭐 이러냐? 왜 사람이 한 거랑 기계가 한 게 뭐 한두 군데가라면 그렇겠지만 전국에서 다 이렇지? 예?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쇼츠로 올리는 거는 뭐 이목은 끌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칫 이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결과만을 보게 되면 이게 제가 무슨 그냥 숫자를 이리저리 막 만들어 가지고 진짜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쇼츠를 만들어 올리는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체적으로 이 개표기 조작은 이렇고 사전 부풀리기는 이렇고 이런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상태라 그러면 그때는 진짜 뭐 일부러라도 쇼츠를 만들어야죠. 있던 거를 잘라서 할 게 아니고 어떤 선거구는 선관위 발표는 이랬지만 저거 개표기 조작 빼면 요 비율이 나오고, 사전선거에서 부풀린 거까지 빼면 요걸 가나고 이렇게 하면 1분 안에 충분히 만들죠. 그래서 그거는 좀 뒤에 요 내용을 방송을 해서 좀 알게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쇼츠는 당분간 만들 생각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뭐 좀 그냥 대놓고 즐겁기는 조금 좀 그런 날인가요? 그냥 자중하면서 그 현충일을 편안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